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반딧불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에서 연극을 전공하였으며 대학 재학 시절부터 재즈바를 운영하며 문학과 음악,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1979년에 발표되었고 이 작품은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 후 1973년에 핀볼, 양을 쫓는 모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받았고 하루키의 장편소설 노르웨이의 숲은 1987년 출간과 동시에 일본에서 4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루키는 소설, 에세이, 번역까지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1Q84 등 장편에서는 깊은 상실감과 성찰을, 코끼리의 소멸 등의 단편집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개인의 내면과 외부 현실, 과거와 현재가 경계를 허물며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또한 재즈, 문학, 여행, 음식 등 다채로운 문화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독자에게 일상의 낯선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의 문학은 서양 문학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심오한 철학적 주제를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독, 소외, 상실, 존재의 불확실성과 같은 주제를 음악적 리듬감과 독특한 상징성으로 풀어내는 점이 무라카미 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반딧불이의 주인공은 도쿄의 고지대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낯선 도시, 익숙하지 않은 공동생활, 그리고 병적으로 청결한 말더듬이 동거인과 함께한 나날. 매일 아침 그는 국기 개양식의 군가 소리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철저한 규칙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내면과 조용히 대면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주인공은 전차 안에서 오래전 친구의 연인이었던 그녀와 우연히 재회합니다. 둘은 목적지도 없이 함께 걷고 커피를 마시고 말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마음이 더 많았고 그녀는 한없이 투명한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 그 죽음을 마주한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삶 속 어딘가에 함께 존재하는 것임을. 그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말없이 계속됩니다. 특별한 목적도 뚜렷한 사랑도 아닌 단지 함께 걷는 사이. 그녀는 점점 야위고 더욱 조용해지고 마침내 자신의 생일날 그와 처음으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도 해답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던 그녀는 갑자기 대학을 휴학하고 교토의 산중 요양소로 떠나겠다는 편지를 남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리고 주인공에게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며 담담히 이별을 고합니다. 그녀가 주인공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우선 대학을 1년간 휴학하기로 했어요.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제 아마 되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휴학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일입니다. 아파트는 내일 퇴거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에요. 당신에게 몇 번인가 의논할까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에 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런 말투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과할게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일로 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제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일이에요. 1년 남짓 저는 그것을 연기하고 또 연기해왔어요. 그 탓으로 당신에게 퍽이나 폐를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한계겠지요. 교토의 산중에 좋은 요양소가 있다고 하니 우선은 그곳에 정착할 겁니다. 병원은 아니고 훨씬 자유로운 시설이래요.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쓰겠어요. 지금은 잘 써지지 않는군요. 이 편지도 10번가량 고쳐 썼답니다. 당신이 1년간 제 곁에 있어준 데에 대해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 점만은 믿어주세요. 그 이상의 것은 저로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신 레코드는 언제나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불확실한 세계의 어딘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좀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녕히. 남겨진 주인공은 기숙사의 옥상에 올라 동거인이 준 반딧불이를 풀어줍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반딧불이. 그것은 마치 기억의 파편처럼 어둠 속에서 흔들리다 이윽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주인공은 그 빛의 선을 가슴 속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친구는 죽었고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마음속엔 아직도 그 반딧불이의 빛이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잔상. 그래도 그는 오늘도 토요일 밤이면 조용한 로비에 앉아 그 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말없이 손을 뻗습니다.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소설 반딧불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순간의 소중함과 기억의 힘입니다. 짧게 빛나고 사라지는 반딧불이는 우리 삶의 덧없음을 일깨우며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틋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침묵과 공감 속에서 타인과 완전한 소통이 어려움을 보여주면서도 그럼에도 잔잔히 이어지는 정서를 통해 인간관계의 깊이를 탐색하게 합니다. 소설 반딧불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소설 노르웨이의 숲의 모티브가 된 작품으로 청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리고 상실과 이별을 다룹니다. 주인공과 그의 친구의 여자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충격을 안겨주며 결말은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운 상실과 이별이라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단편 소설의 간략한 문장과 여백에서 오는 간결함은 독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상력과 생각을 요구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반딧불이를 읽고 충분한 생각을 거치신 뒤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어둠 속으로 살며시 손을 뻗쳐보았다. 하지만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 가는 빛은 언제나 내 손가락에 아주 조금 앞에 있었다.